네, 뉴지스타 길게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타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나요? 지금도? 딱 그쳤습니다. 아, 그래요? 올 때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제가 비 좀 또, 비를 잘 피해간거든요. 비사이로마카 씨. 네, 제가 비사이로마카가 제 두 번째 이름인데 네. 최근에 갔던 베트남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가는 내내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기인데. 네, 근데 이제 베트남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우산을 한 번밖에 펼치지 않은 5분 네. 각각 5분씩밖에. 네. 그래서 제가 가면 비가 그친다는 또 이렇게 네, 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막간 자랑을 하셨어요. 네, 비사이로마카 씨.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볼게요. 제가 이제 비 오면 늘 네. 오기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이 예, 돼서 그렇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가 그쳤다니 다행이고요. 어떤 종목들 오늘 또 봐야 할지 유니버스 종목들 먼저 한번 쭉 볼까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좀 이런 비사이로 막가가 네. 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유, 그럴게요. 비가 오더라도 좀 햇빛이 짱짱한 종목들을 최대한 네.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한번 1등 종목들 네.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중대형 쪽에서는 금융주들이 요새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인데 이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증권주들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증권주들은 시장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증권주에 대한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호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끊기기 전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모멘텀이 끊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1등, 2등, 3등 내, 그러니까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도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긴 네. 했지만 사실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에는 조금 더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이는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의 순환매입니다. 오늘도 뭐 통신 장비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것과 같이 2차 전지 전기차도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다시 수급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인탑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자동차나 가전 사업에서도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1분기에 무려 영업이익이 215%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지익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덱스터와 위지익 서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 중에 있는 이런 이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화나 뭐 5G 콘텐츠 이쪽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그동안 좀 많이 쉬었습니다. 한참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띄웠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죠.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 빼고는 쉬어갔는데, DSC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이런 그 VC 창투사들도 정부 정책상 상당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뉴지스탁도 이쪽 계열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이 업계 내용을 듣는데 확실히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만큼 그 수혜를 받고 있고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66%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멘텀에서 IS동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특별하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바닥권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 들어오면서 강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시코어롱 PI는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이 종목도 주가가 저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넘어가고요. 네. 힘스도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 종목도 딱히 분석할 게 없고요. 모멘텀 끊기기 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추천주 볼게요. 앞서 그 에코프로 BM도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가 지난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어요. 사실 오늘은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아주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밀리고 있고요. 마크로젠 함께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일단 121선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이
네.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낙폭이 큰 건 아닙니다만 두 종목 간단하게 리뷰해 볼까요? 네, 에코프로는 뭐 별다른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산업 성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실적도 좋은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어제 오늘 좀 쉬어가고 있지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 기관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9,000원, 2차는 31,500원, 손절가는 25,0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어제는 좀 올랐으나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동사도 장기적으로는 워낙에 저점 구간에 있고, 그리고 출자 기업인 지노맨 컴퍼니의 빠른 성장과 또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기대감이 있는 등 모멘텀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차 34,000원, 2차 37,000원, 손절가 29,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뭐 위치에 큰 변화 없습니다. 다시 가격대 유지하고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두 종목 역시나 장전에 뽑았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실 텐데요. 네. 첫 번째는 펄 어비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게 5월 14일입니다. 한 달 전쯤인데 5월 14일경에는 그래도 저점에서 이 121선을 뚫기 전이었고요. 뚫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아쉽게도 네. 오늘 또한 이 정도 올라가고 많이 있는 올라요. 네, 네.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이미 이전 한 달 전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1등 종목에도 간간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펄어비스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관심도가 꽤 높았던 종목이고 특히나 검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으나 다시 검은 사막이라는 그 게임 하나, 그러니까 원게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또 다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펄어비스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20만원인데요. 그래서 20만원을 이탈하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20만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경우 또다시 한 요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동사에 대한 투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만원, 2차는 24만원, 손절가는 19만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LNF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NF는 펄어비스와는 달리 추세가 상승이 아닌 아직 하락 중에 있기 네. 때문에 바닥을 다졌을 때 그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충분히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LNF는 좋은 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1분기에도 매출액이 2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코발트 가격의 급락과 또 ESS 부분의 출하 부진으로 실적이 좋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진한 실적은 사실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 등 배터리 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실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캐파를 늘리고 있어서 2020년에는 올해 대비 생산량이 84%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쉬어간 다음에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원, 2차 33,000원,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펄어비스 그리고 에코프로에 이어서 LNF 또 추천주로 이야기 드립니다. 펄어비스는 일단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의 장중 고점에서 이야기를 드려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고점에서 오름폭 줄이지 않고 일단은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121선 돌파하고 나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21만원대 오늘 마침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1차 22만원, 2차 24만원 그리고 손절가 19만원 이야기 드리고요. 함께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LNF입니다. 오늘 좀 밀리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격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3만원까지 보고 있고요. 2차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손절가가 좀 짧아지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네. 가격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일단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지스탁 일기예보 오늘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